죽음 이후에 우리의 의식이나 영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현재 과학적 지식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이나 기억은 뇌의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신호들로 인해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기적 신호들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뇌의 시냅스에서 주로 발생하죠. 의식은 이렇게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물질 과정의 산물로 여겨졌고, 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가 죽으면 의식도 사라지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설에는 사람이 죽어도 의식이 영혼처럼 몸 밖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의 스튜어트 해머로프 박사와 영국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는 조화된 목적 감소라는 이론을 통해 의식이 신경세포 간 연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신경세포 내부에서 발생하는 양자적 현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뇌의 신경세포 내에는 미세소관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내부가 비어있는 미세한 작은 관의 형태입니다. 신경세포의 뼈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 미세소관은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 안에는 원자보다도 더 작은 수준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계는 양자역학이라는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죠. 이 미세소관 내에서 원자보다도 작은 크기의 양자들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의식과 감정 그리고 기억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식을 양자활동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양자정보 가설이라고 합니다. 전통적 관점에서 의식을 신경세포 간 물질 활동의 산물로 보는 것과 신경세포 내에서 원자보다 작은 크기를 가진 양자활동의 산물로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양자가 갖는 특성은 의식이 물질 활동의 산물 이상의 것임을 시사합니다. 양자가 갖는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이제부터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세소관 내의 양자세계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미세소관 내 양자세계에서의 흥미로운 현상 중 첫 번째는 슈퍼포지션입니다. 미세소관에서 양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이를 슈퍼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슈퍼포지션은 마치 어떤 사람이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책만 읽을 수 있지만 슈퍼포지션 상태에 있는 입자는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것을 측정이라고 하죠. 이때 슈퍼포지션이 붕괴되면서 하나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미세소관 내 양자세계의 첫 번째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양자 컴퓨터나 양자 암호학 등은 모두 이 슈퍼포지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슈퍼포지션 덕분에 의식은 단일한 상태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미세소관 내 양자세계에서의 흥미로운 현상 중 두 번째는 양자 터널링입니다. 양자 입자는 장벽을 뚫고 지나가는 양자 터널링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일상에는 이 원리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다양한 기술과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래시 메모리, 자기공명 영상, 광합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양자 터널링 덕분에 뇌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창의적인 사고나 직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미세소관 내 양자세계에서의 세 번째 흥미로운 현상은 양자 얽힘입니다. 이 현상은 두 입자가 서로 얽혀서 한 입자의 상태가 측정되면 즉시 다른 입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입자들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비국소성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무서운 원격작용이라고 부른 이 현상은 양자통신과 같은 미래기술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장거리 통신과 인터넷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얽힘을 이용하면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이나 초고속 인터넷 연결과 같은 기술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이 양자 얽힘을 이용한 핸드폰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 얽힘은 뇌의 다양한 부분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의식의 통합된 경험을 생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통적 관점에서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시냅스 역시 중요한 구조이지만 양자 얽힘은 뇌의 활동이 단순한 신경신호의 전달을 넘어서 양자역학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양자 얽힘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얽힌 입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입자의 상태가 변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도 즉각적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비국소적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착안하여 헤므로프 박사와 펜로즈는 사람이 죽으면 이 양자 정보가 미세소관에서 우주로 방출되어 영혼처럼 몸 밖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세소관에서의 양자 상태가 인간의 뇌에서만 기반한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양자역학적 연결망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인간의식이 뇌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주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생각은 과학적 증거보다는 철학적이거나 영적인 추론에 가깝지만 독일의 막스 플랑크 물리학 연구소와 같은 곳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근사사후 경험과 같은 현상을 예로 들며 이러한 경험이 의식이 몸 밖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사사후 경험은 죽기 직전에 일어나는 뇌의 특이한 활동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빛, 평화 혹은 죽은 사람들과의 만남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헤머로프와 펜로즈의 이론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우주의식이나 신이 우주와 동일하다는 판테이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이 우주와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의식이 더 큰 우주적 의식의 일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포함합니다. 헤머로프 박사와 펜로저의 이론은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등 매우 혁신적이지만 많은 추가적인 연구와 특히 증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은 인체가 사망하면 생물학적으로 유지되던 양자역학적 과정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자역학적 현상은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물학적 구조인 미세소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미세소관이 양자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의식이 개인의 기억을 가진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을 제공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펜로즈는 양자 얽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개인의 기억을 가진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계 미국인 이론물리학자인 미치오 카쿠는 정보의 보존 원리에 입각하여 정보가 보존된다면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개인의 기억을 가진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연구 수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코끼리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멀리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수준의 정도로 보여집니다. 과학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과학 발전 과정에서는 측정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양자역학 분야는 측정 불가능과 불확실성을 현실 세계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봅니다. 이로 인해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기술의 한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과학의 패러다임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